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55차 원내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휴가를 대개 마치고 쉬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저 기자님들도 휴가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권 교체가 되고 두 달 반, 세 달 거치면서 뜨거웠던 시기라서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기자분들도 머리를 식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가을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기자 여러분들도 함께 냉철한 머리로 함께 이끌어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입추였습니다만 여전히 찐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계시는데 모처럼 만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 주말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시원한 정치로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 답답함을 풀어달라는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선은 지금 당면한 위기는 단호하게 맞서되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위한 확고한 기조를 토대로 해서 당정청 공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면 결산국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적폐로 얼룩진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 다가올 정기국회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 불평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과 서민의 삶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정부 국정원의 댓글 부대와 관련된 내용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질수록 추악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년간 민간 3,500명에게 국민 혈세를 들여서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보도는 정말 병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니 히틀러의 나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스타포로 전락시켰고 민간인 3,500명을 히틀러 유겐트처럼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서 정치 공작에 활용한 셈입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녕 괴펠수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최측근 중 최측근입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행자부 장관, 국정원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미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까지 댓글 공작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니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까지 댓글 공작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5개월 남은 공소시효까지를 감안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은 MB정부 관계자들이 정치보복 운운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일부 야당이 TF 설치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위법사항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힌 만큼 지금이 국정원 개혁의 적기입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한정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원이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전력 대란 위기 보도를 접했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보수 야당들과 보수 언론 간의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식의 탈원전 왜곡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티키타카는 탁구공이 쉴 새 없이 오간다는 그런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어제 7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전력 예비율이 넉넉하다는 근거를 억지로 깨맞추기 위해서 지난 7월 12일과 21일 이른바 급전 지시를 통해 기업의 전기 사용량을 강제로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등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얼토당토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급전 지시가 마치 긴급할 때 급자를 쓰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급전은 급수처럼 전력 공급을 일컫는 용어일 뿐이며 급전 지시는 박근혜 정부서 전력 대란을 겪은 뒤에 발전소 증설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사용을 관리하자는 수요 자원 제도의 조치 그 일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력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기 감축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소를 짓지 않고 이것을 대비하는 방안입니다. 제 표현으로는 감전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최근 전력 소비의 문제는 여름, 겨울의 피크타임 때의 전력 수요 문제인데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감전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비용, 안전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해 스스로 정한 전기 감축량에 따라 기본 정산금을 받고 실제 전력 감축 정도에 따라 추가 비용까지 받아가는 꼭 먹고 알 먹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전기 사용이 폭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에 전기 소모가 많은 일부 기업들에게 몇 시간 정도의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급전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는 전 정부의 방식 탓에 기업의 먹튀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업에 지급된 기본 정산금만 2,800억, 수요관리시장 개설 비용, 이것이 수요관리시장 개설 비용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감전소 설치 비용 같은 것입니다. 2,800억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급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전체 급전 지시 가능 시간의 3 내지 8%에 그쳤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요관리 시장을 만들었지만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 등과 같은 발전소 증설 명분이 약해질까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피크 발생 시에도 급전 지시를 극구 거부하며 시운전 중인 발전기까지 동원하면서 전력 대란 위기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신고리 오리포개 같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불로소득처럼 보조금을 퍼주면서 정작 급전 지시가 필요할 때 이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가 문제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신들이 만든 급전 지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전력 예비율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양심을 완전히 블랙아웃 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막기 위해 혈안이 돼서 가짜뉴스를 마구 찍어내는 그런 모습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부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 선동에 웃을 사람은 원전 마피아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내대표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야권과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또 비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규제 선정에서 벗어난 곳들에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즉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3단계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풍선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어떤 규제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에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폭염, 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에 즉각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LTV DTI 강화가 오히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 즉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 하더라도 LTV DTI를 10%씩 완화해 적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도 금년 중 44조 원까지 배정되어 있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소원하는 실수요자층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이번 8.2 대책에 공급 대책이 빠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치중해야 할 것은 시장 안정화를 통한 관리냐 아니면 주거 안정, 주거 복지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공급 부족의 문제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자금 유입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일단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지역 복구도 가능합니다. 당장 부동산 투기라는 급한 불을 진화하는 동시에 공급 대책도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 내역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됐습니다만 현재 공급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과 내년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은 각각 7만 5천 호, 또 30만 호에 달합니다. 과거 10년 평균이 서울이 6.2만 호, 수도권이 19.5만 호였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금년과 내년 서울은 7만 5천 호, 수도권은 30만 호의 입주 물량이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만 하더라도 17년에 1.9만 호, 18년에 2.4만 호입니다. 19년 이후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방안, 신규 공공주택 개발지구의 세부 내용, 또 총 5만 호의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세부 방안, 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사업까지 9월에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공감병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박찬주 사령관의 공감병 노예갑질 문제를 터무니없는 인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군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뭐 이 말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홍 대표는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군장성의 잘못을 감싸줍니다. 여론몰이의 피해자로 등갑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식을 나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는데 군장성 식모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 심정을 홍준표 대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군복무 단축을 주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아들이 군대 가서 노예 공관병 생활이나 하지 않을까, 또 훈련받다, 또 작업하다 다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선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민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전혀 반대로 읽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야당의 이념 공세에 개의치 말고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이념 공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적폐 청산과 군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원식 대표께서 전력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가 2011년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면서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을 메가와트 발전 사업이라 이름까지 붙이면서 네이밍까지 해가면서 신산업으로 집중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정택 원내대표도 참여를 했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도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을 했습니다. 담배세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만 담배세 문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만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또 심지어 바른정당이 왜 자꾸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왜 지난 정부에 본인들이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왜 이리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려면 지난 정부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됐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선행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전력 수요 관리를 포함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 중에서 좋은 정책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해서인데 이건 정치보복 아니냐 막 이런 야당 지도자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건 명백하게 정치 범죄죠. 어떻게 이게 정치 보복이 되겠습니까? 정치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 정치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주장이 국정원 스스로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는 정치 공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 때 국회가 나서는 것인데 스스로 국정원 스스로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계획은
야당이 개입을 하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말씀을 또 드립니다. 2007년에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폐지하고 정보기관들을 통합하되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계약처리 TF 구성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그만두시고 홍준표 대표의 오랜 철학과도 일치하는 국정원 적폐청산과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개혁을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제가 국회 오늘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송옥주 대표의 현안 발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의원들이 휴가에서 점차 복귀하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국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국회에서 짧은 소매 옷으로 시작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에 긴 팔옷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8월은 1년 의정활동에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올해 8월 16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여 전년도 정부 업무 결산을 심의하고 법정 기한인 8월 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 시작입니다. 이처럼 연속되는 국회가 법정 기한을 지키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야당이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산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최소 3일, 예결에서 최소 7, 8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8월 국회에서 법정 기한 안에 결산을 의결하려면 늦어도 오는 18일부터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부대법 합의를 하면서 약속한 부분도 지켜져야 합니다. 불가일이 일원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9월부터의 정기국회, 특히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미리 확정해 줘야 상임위별로 사전 준비와 정부의 내실이 있는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회, 예측 가능한 국회를 위해서 여야가 조속히 국회 일정에 합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 제출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생 법안도 적극 챙길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과 예산도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야당과는 여야정 협치를 구성하여 세법 개정안이나 또 공통공약 등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야정 협치의 TF를 구성하였고 바른정당도 세대 개편안을 내놓으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야정 협치를 제대로 구성해서 국회가 공통분모를 우선으로 협치의 정신을 실현해서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정국회를 맞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송옥주 부대표님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손문현 부산 고용노동청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자 중심의 정책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전 정권의 기업 중심적 사고와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고위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노조가 사람 죽였다고 너무 밀어붙인다. 전 정권 같으면 노조와 면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마치 노동자인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관료주의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긴급 내부 감찰을 시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말관리사 자살 문제를 가지고 부산 북부지청에서 조교사와 마상A 근로감독을 전격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미준수,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이 252건에 달하고요.
미지급 분수액은 1억 1,6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5,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의사 부당노동 행위 실태 조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물론 마주와 조교사, 말관리사로 이루어지는 간접 고용이 말관리사 자살의 주요 원인인 만큼 말관리사 직접 고용, 부족에선 소비체가 하루빨리 조기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 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전격 시행되고 말관리사 직접 고용 부족에선 소비체 구성을 마사회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등 초기에 성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관리사에 잇따른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마사회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높은 산재율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